다음에 경제 소식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게 바로 환율이잖아요. 어려워진 민생, 물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착하면서 물가 불안이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계와 산업, 기업까지 또 받을 충격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영상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서민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그간 달러 강세, 국내 정권 교체에 따른 리스크,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1,400원대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 지난 21일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5.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본적으로 원재료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환율 사태가 지속되면 이들 원재료를 필요로 하는 먹거리나 공산품 등의 연쇄적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년간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누적된 데다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까지 반복되면서 올 한 해 물가 불안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업체들의 수입 부담이 가중되고 그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고착화 현상이 심화하며 수입 물가를 한층 자극함에 따라 향후 이로 인한 추가적 소비자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충범입니다. 네, CD의 김충범 뉴스토마토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 한미 관세 협상 체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위협할 정도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원달러 환율의 불안한 흐름은 계속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간 달러 강세도 있었고 국내 정권 교체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1,400원대를 오랜 기간 유지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환율이 지난달 11월 21일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5.6원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전국 리스크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4월 9일 1,484.1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즉 연초부터 환율이 강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이 같은 원달러 환율 변동은 지난해 가을만 해도 좀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만 해도 환율은 1,300원대 초반 수준의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 겨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제 당선으로 이제 1,400원을 넘어서면서 불안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막판 이제 지난해 12월 초 불법 비용 이제 탄핵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환율이 이제 그때부터 널뛰기를 계속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이 고착화해서 올해로 이제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미국 달러 국면 지속이 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환율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처럼 이제 1,400원대 후반선이 당분간 뉴 노멀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님, 소비자 물가 불안도 지표상으로 점점 드러나고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그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대비 2.4% 상승했는데요. 이는 이제 지난해 7월 2.6%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부터 줄곧 2%대 안팎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지난 8월에 SK텔레콤의 통신요금 감면 이슈가 좀 있으면서 잠깐 이제 1.7%대로 내려왔다가 9월부터 다시 2%대로 복귀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아무래도 서민들의 그 삶과 가장 밀접한 먹거리의 그 전방위적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게 가장 좀 큰 문제로 지금 잡히고 있고요. 이 농축수산물 물가가 3.1% 뛰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그 0.25%포인트 기여를 했고 특히 농산물도 1.1%, 뭐 축산물 5.3%, 수산물 5.9% 이렇게 지금 높은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특히 이 가운데 칼국수 정말 서민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별명이 금국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면플레이션이라고 면 인플레이션 현상. 우리 삼계탕도 참 좋아하고 김밥도 좋아하는 서민 물가 무서울 정도로 치솟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한국 소비자원 가격 정보 포털 참가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서울에서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는 8개 외식 메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품목을 살펴보면 칼국수, 삼계탕, 김밥, 김치찌개, 냉면, 비빔밥, 자장면, 삼겹살 이렇게 흔히 이제 서민들이 찾는 외식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 이 8개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이 작년 12월보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사이에 3.44%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칼국수는 지난해 이제 9,385원에서 이번에 9,846원으로 4.9% 오르면서 가장 많은 그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제 칼국수님이 이제 서울 도심부나 부도심 지역에서는 이미 1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칼국수 가격, 그러니까 면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 밀가루 가격 급등하고 가장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크게 급등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그대로 고스란히 칼국수 가격에 전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수출은 대호황인데 환율 도대체 왜 오를까? 그리고 1,600원까지 내년에 갈지 이제 원화의 끝없는 추락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 달러 강세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출 부분하고 좀 무관하게 계속 환율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그 국내 주식 매도 그리고 국내 투자자로 인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 그리고 국내 해외 자산 매입이 맞물리면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금 그 정책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00원, 1,600원 선이 그러니까 1,500원이 최소 뉴노멀 그리고 1,600원까지 천장을 뚫을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충범 기자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대기하고 있는데요.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질문 첫 번째, 환율 왜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예, 환율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이제 환율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정부의 구윤철 부총리 발표에 의하면 4가지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미국 그 자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우리 국민연금이 전체적으로 1,300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0% 넘게를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좀 늘어났다라는 게 정부 발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소위 서학개미라고 불리우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1월 달 들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미국 주식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서학개미들의 대거 달러 수요가 많이 몰렸다라는 것이 일단 정부의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수출 기업들의 그 수출이 상당히 호황이고 그렇다면 달러가 국내 유입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환율이 불안정성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 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소위 레깅 현상, 달러를 쥐고 환율을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원화를 바꾸지 않는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어찌됐던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지급 보증이 됐던 직접 투자가 됐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 특히 한 해 약 200억 달러에 대한 달러 수요가 있다라는 점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자산에 대한 달러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환율은 상대적인 우리가 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특히 원화가 양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화 약세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뿐만이 아니라 엔화도 약세고 위안화도 약세를 보인다라는 점에 있어서 동조화까지 나타나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1,500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1,600 언제 돌파할 거냐 우려점이 많은데요. 1,500 언제 넘어서게 될까요? 글쎄요, 1,500원 선을 넘어선다, 1,600원에 도달한다,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속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환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세계 경제와의 상황,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견 존재를 합니다. 환율이라는 게 오르게 되면 우리 이제 수입 물가는 이제 높아지게 되지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에 대응할 시간이 없다라는 점이죠.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 가격을 내림으로써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골든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환율이 오르게 된다라면 오히려 수입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500원 돌파는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속도가 좀 늦춰지게 된다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가속도가 붙게 된다라면 그 위험성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가 여기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라면 미국이 바라보는 환율에 대한 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인 구두 개입만으로도 원화 상승 요인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500원 선에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1,500선을 돌파 예상되면서 더 이상 환율에 대해서 손쓸 방법이 없다. 이제 기업과 가게가 모두 무너진다. 실업률, 빈곤율 치솟고 그다음에 기업의 출도산이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조금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IMF 때도 환율이 이제 1,800원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그 수준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속도의 문제이지 우리나라의 이제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볼 때 우리 환율에 따라서 기업이 도산을 한다라든지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그 정도는 좀 앞선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할 시간이 없고요. 대응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수출 주도형 경제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더군다나 특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내년 환율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든지 비용, 매출을 결정하는 사업 계획을 지금 이제 짜는 단계죠. 그런 상태에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면 기업들이 내년도 경제 전망이라든지 기업의 그 사업 계획을 잡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의 그 평균 환율이 1,360원을 기준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높게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따라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려지는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크게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면도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가계부채 서로 상충하고 우리 경제에 정말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법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볼 때 앞서 칼국수 얘기도 하셨고요. 당장 이제 기름 같은 경우 우리가 주유를 할 때 1,700원대가 이제 당연한 사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주유소는 1,600원대였던 것이 이제 1,700원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비용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요. 우리 이제 외식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그 소비자들의 소비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마 어려운 이제 서민 경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비 쿠폰까지 활용을 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이제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환율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가뜩이나마 1,500원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슈팅 현상,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또 제공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서민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만 환율 때문이라도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외부적인 요소, 특히 이제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 달러의 안전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귀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장이신 차영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